자, 오늘은 오셨으니까 당연히 베네수엘라 이 침공 문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전 소개해드렸어야 세계가 이게 됩니다. 변화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사실 미국의 입장에 그냥 일색화돼 있는 데였는데 유엔의 거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미며 프랑스며 다 입장들을 적당히 지금 거르고 있어. 이중적인 스탠스를 내는 것도 되게 그렇지. 발전인 거죠. 어떻게 그리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문명과 인간의 길을 포기한 금수와 야만의 길로 접어드는 미국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미국의 동맹들도 미국을 이렇게 비호하는데 좀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문명과 비문명의 싸움이네요. 네, 예전에 그 촛불 백일장이 인간과 짐승 주제로 백일장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간과 짐승 네, 주제로 너무 해도 좋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짐승 같은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뭐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침략, 주권 침탈, 주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문제 처음에 불거졌을 때 민간인을 그냥 살해를 했잖아요. 그냥 마약선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놓고 무슨 전쟁 선포를 안 했다고 난리를 치는 맞아요. 거예요. 그죠? 네, 그것도 정말 황당했고 갑자기 또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해가지고 석유는 우리 것이다. 미국이 해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한 나라의 수도를 선전포고도 없이 침공을 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그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의 국제 질서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야만적인 행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총독으로 루비오를 임명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적 야욕이 그대로 투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한국에 미 대사 데리러 왔던 해리스인가요? 네, 해리 우리한테 해리스.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압박했던 그때 한국에서 막 그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가 조선 총독부의 총독인 줄 아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실제 미국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대하고 있다는 게 한 번 더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미국의 처지가 굉장히 다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략질하지 않으면 당장의 노략질. 경제를 정확하네요. 살릴 수가 없는 뭐 이런 위급한 처지에 있다라는 진짜 생각이 눈앞만 보고 가는 들어요. 거잖아. 눈앞만 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찬밥인지 더운 밥인지 미국한테 이득이 될지 뭐 실이 될지 이런 걸 따질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든 때도 물가가 너무 폭등해서 트럼프 당선 배경에 물가 잡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패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아사리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급하구나 이런 생각 하나라 윤석열 생각도 나더라고요. 명태균 녹취록 풀리고 그 국정농단 게이트 막 불거지니까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앱스타인 이 사건 때문에 트럼프가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폭주를 했겠구나 싶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측면은 어쨌건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든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이 패권을 이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들을 옥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포로 동맹들을 옥죄야 되고 지금 각국의 미국 추종 세력들이 있는데 윤어게인 같은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시무룩해져 있잖아요. 네. 힘을 못 받아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을 독려할 필요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건재하다. 네, 어.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정권 찬탈에 나서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도 싶었겠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힘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곳 사람들이 미국은 건재한 역시 트왕님 막 이러고 역시 있는데 그럼 파포. 역시 파포. 파포. 까불면 뒤진다 파포.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이 여론 형태를 보면은 이 조중동이라든지 극우 윤어게인 세력이라든지 국힘당이 미국의 힘을 앞세워서 정부 여당과 국민들이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들의 목적은 공미주의를 한국 사회에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댓글 여론전도 미국에 맞서면 큰일 나. 네네네. 미국에 맞서서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건 지금은 안 되는 일이야. 네.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네. 확산해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 저항 의지를 꺾는 방식으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또 간만에 지금 좀 신이 났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네, 의미가 있네요. 그거는 미국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무력화되고 약화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금
공미주의를 확대시키면서 극우 세력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그리고 전략이겠네. 실제로 민주당도 영향을 받을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네. 민주당 내 개혁적인 의원들도 많지만 신수박들 같은 사람들은 역시 미국에 맞서면 안 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아직 아니야. 이런 입장 피력할 수가 있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당시 국내 여론전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미국이 역시 힘이 세다.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여론전을 펼쳤었는데 그때와 굉장히 겹쳐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그럼 진짜 극우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전 세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 현상이냐 이렇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힘이 강해졌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몰락 직전이라는 새로운 징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긴 했지만 베네수엘라를 실점령할 수 있겠는가? 없죠. 네, 못합니다 이거. 이 대통령 납치라고 하는 사건만 보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실제 실점령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지금 이제 부통령이었던 그 로드리게스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말로만 협박을 하고 있지 뭐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도처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 규탄 시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어떤 공포가 도사리고 있냐면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다.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것이다. 이라크가 될 것이다. 이런 공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파나마 사례랑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파나마에 비해서 영토도 훨씬 높고 군에 대한 장악력도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또 다른 미국이 수렁이 될 것이다. 죽을 자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고 보이는 이유는 정작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대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패권이 가장 강하게 격돌하는 곳이 지금 동북아인데 여기에서 어떻게든 장난을 해보고 싶은 게 미국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북한, 중국, 러시아는 건들지를 못하고 자기보다 만만하고 약한 어떻게 보면 패권 격돌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해당할 수 있는 나라들을 계속 슬쩍슬쩍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남자죠. 정확하게. 파포야 왜 그래? 아, 파포죠. 하포. 타코고. 하코. 저는 하남자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한테만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들은 부시는 그렇죠. 거죠. 아, 이 하남자예요. 이 그게. 뜻을 트럼프가 알면 정말 좌절할 것 같아요. 약간 안철수 같은 느낌이잖아. 아, 그런 안철수 느낌이에요. 하남자. 그렇죠. 하남자 같은 느낌입니다. 안철수가 그거 있잖아. 예전에 누가 자기 공격해가지고 알죠. 페북에 글 올린 거 뭐죠? 네. 내란 그 계엄 해제 표결에 혼자 네, 있었던 네, 네. 거. 권성동이랑 싸울 상남자? 때. 아, 맞아. 권성동이었구나. 사남자의 남자? 정의를 이제 한동훈, 안철수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트럼프까지 하남자의 대열로 우리는 한번. 타코보다는 하남자가 더 와닿아. 그렇잖아. 하나 만들자 우리도 백악관 그거 하는 것처럼. 하남자 트럼프. 트럼프에. 하포 좋은 것 같아요. 하포. 아 웃겨라.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대만 전쟁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대만 총통이 신년사에서 대만 무장 뭐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대만 총통도 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젤렌스키 마- 우리나라로 마- 치면 마차도야, 윤석열인 마차도. 거죠. 아 마차도야. 마차도. 전쟁해달라는 거잖아. 이 사람들도 한 아니, 열에 좀 마차도는 모아놓긴 나경원, 해야 돼요. 나경원. 아, 네. 맞춰도는 나경원으로 하죠. 참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국내에 있다는 게 좀 지금 참담하네. 그리고 이해가 된다는 게 참담해. 네, 너무 자, 열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참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내기도 하고 너무 열받는 건 일본 언론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그 대만 전쟁 한국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대서특필을 하면서 아, 그랬어요? 그것은? 한국이 얼마나 대만을 그 견제하기에 좋은 중국 견제의 발진 기지인지 이런 거를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네. 아주 포기를 안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 각도로 여러 작전으로 대만 전쟁을 부추겨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고민만 하고 있지
뭐가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침만 흘리고 있고 더 전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북한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의 강한 군사적 압박이 실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연말에도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이 공개를 했고 전략 순항 미사일 장거리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핵무력의 공개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는 지금 당장 뭘 해보긴 어렵겠구나. 또 한 발 물러서게 만드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 정치 학파를 대변하는 존 미어샤이머라는 시카고대 석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진보적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때 통일부가 그런 반북 선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국제 포럼을 연 거예요. 네. 거기에 이 존 미어샤이머를 부른 거죠.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해달라. 근데 미어샤이머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핵무장한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경우보다 한반도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보유가 오히려 광범위한 관점에서 한반도 안정을 가져온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한반도의 전쟁 발발 확률이 낮아지고 북한의 핵보유가 비핵화보다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약간 뒤통수 미국인이라. 맞았겠다. 그래서 이거 엄청 불러놨는데. 난리가 났어요. 네, 분란이 네, 났어요. 네, 네. 아주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정세를. 근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 정치학자 석자 교수가 이렇게 정세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좀 했던 이야기 중에서 특이한 지점도 뭐냐면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 그러니까. 미어샤이머는 본 거죠. 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저는 침략 그거 당하는 뉴스 보자마자 야 이건 진짜 북한이 핵이 없었으면 우리가 당했겠는데 라는 생각이 진짜 퍼뜩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이 맞습니다.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식인, 한국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언론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 변수를 전혀 분석하려고 하질 않아요. 말을 꺼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의 어떤 전제로 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뿌리 깊게 레드 컴플렉스에 잠식이 돼 있는가. 이게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이 위태로운 전국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속에서 정말 그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네. 정세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해서 단결하는 것이 미국을 굉장히 좀 압박하고 있다. 미국 굉장히 좀 낭패를 보는 측면인 것 같아요. 사실 다극 체제가 도래했다고 해서 미국의 패권 약화에도 일정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이 다극화로는 현재의 정세를 흐름을 다 담을 수는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극체제는 미국과 협조하고 공존하고 교류하고 경쟁하는 방향으로 다음의 세계 질서를 구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WTO에 가입하고 경제 발전 이룬 거고 네. 러시아는 일찍부터 나토 가입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현재의 정세의 흐름을 보면 정말 본질적으로 정확히는 반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연대의 중심 고리가 미국한테 결정타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북한의 역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게 전혀 굴복하지 않고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반제 전선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무리는 트럼프에 대한 환상은 좀 금물이다. 이번에 미국 자국 우선주의, 이 민낯이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뭐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략도 전쟁도 서슴지 않다는 그 제국주의의 본질이 미국 자국 우선주의라는 포장을
썼을 뿐이다. 추락하는 제국주의에게는 어떤 기대도 어떤 환상도 매우 안일한 것이다. 이런 좀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망해가고 있고 추락하는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전쟁을 좀 더 일으켜가지고 자국의 수명을 연장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K민주주의 뭐 이런 것처럼 K평화 선도국가가 될 것인가,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요구대로 전쟁의 앞잡이가 되고 총알바지가 돼서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 것인가, 이 선택할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전체적인 흐름 보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전쟁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진짜 1%만 있어도 위험한 거구나. 대만 전쟁 가능성 지금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한반도 전쟁 가능성 없어졌습니까?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전쟁 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다른 카드라고, 그러니까 대만 치려고 베네수엘라가 성동국서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 결국에는 전쟁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위험한 겁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끝까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청산되는 새로운 좀 세계 질서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요거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툭 베네수엘라 관련해서요?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네. 놀랐어요. 대본에 1부터 6까지 있길래 네. 너무 놀랐는데 이게 그냥 하나구나. 1부터 6까지가. 흐름이에요, 흐름. 그렇죠. 1번 주제, 2번 주제인 줄 알았구나. 요게 1번 주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이 흘렀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금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통일부에서 그 시무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정동영 장관이 시무식에 참여를 해서 신년사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주목할 지점이 있어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겠다라고 의사를 피력하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정식 국호로 호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말하는 도이칠란드, 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배제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좀 특이 지점으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네, 지금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정책과 보건혁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발전상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결실을 맺고 있는 모습을 매우 인상 깊게 보고 있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북한의 지방발전과 보건혁명 정책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지방 발전상, 경제 발전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남북 교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까지 함께하는 관광선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인근 국가와 협력해서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를 연계해서 초국경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약 가능하려면 뭐 러시아, 중국과도 관계가 당연히 개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민간 교류를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물론 이게 남북 관계가 좋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가 됐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또 진행이 되려면 결국은 본질적인 적대 정책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행하면서 이 말이 진심으로 와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통일부를 통해서 굉장히 피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밑을 노르실 것 같은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은 그 주한미 대사대리랑 외교부랑 해가지고 한미 워킹그룹 격의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대북 정책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말을 잘 안 들어먹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윤석열을 생각하면 너무 환장을 노리실 거예요. 네.
네,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댓글에 지니7773님이 지방발전 20곱하기10 설명하는데 집도 준다면서요? 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스키 타러 백두산 가나? 이렇게. 사회주의 나라는 그냥 집을 원래 줍니다.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나라는 원래 무상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집, 네. 더 좋은 새 양질의 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흥을 이렇게 깨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악선전의 핵심이 평양만 잘 산다. 네. 평양만 그쵸. 발전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지방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빠도 언급을 한다니까요. 원산 그래요? 갈마 해안 관광지구 자기 가고 싶다고. 저희 근데 아빠도 얘기를 해요. 지금. 뉴스 근데 제가 보셨나 보다. 지방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지방의 낙후성이 대한민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하죠. 지금 북한 지방 낙후성 걱정할 때가 아니라요. 네. 한국의 지방 낙후성, 지방 소멸 이런 걸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새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맞아요. 남북이 그걸 동시에 진행하면 훨씬 시너지가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짧게 한번 논평해 주시죠. 네, 한중 정상회담도 트럼프를 미치게 하는 정상회담이었을 것이다. 네, 일단 CCTV 인터뷰 하나의 중국이 원칙 언급한 거 보면서 정말 뒤로 넘어갔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트럼프가 질투나 했던 거는 샤오미 폰을 들고 셀카를 찍는 장면. 네. 이게 네. 원래 아시죠? 개그도 반복의 호흡이에요. 그렇죠. 네. 반복과 기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걸 네. 샤오미 저번에 한번 쳤어. 네. 두 번째 한 번 더 쳐. 맞춰야죠. 기세로 밀어붙였어.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하는 받아준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또 특이점인 거죠. 약간 상대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치, 그 호흡을 받아줘야 반복하고 되거든요. 기세를 높이는데 안 받아주면 제가 이래서 좀 속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만약 중국이 안 받아줬으면 외교적 그렇지. 무례가 될 두 뻔했어요. 번째 그렇죠. 무례가 될 뻔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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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호흡이 맞춰준 맞춘 겁니다, 거예요. 서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재명이 정말 나를 버리고 네. 중국 편으로 가서 붙으면 어떡하지? 북한한테 붙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파포라. 이런 생각하겠죠. 네. 용기 있는 한 외교였던 것 같아요. 네, 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혀보려고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긴 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느껴집니다. 예. 네,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이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우려와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야, 이거는 사실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미국의 힘이 약화된 거랑 국민들의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진 않거든요. 주로 일본에서 우려를 표하는 입장들은 야당이나 네. 시민사회 단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건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이 입장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뭐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국민주권당 그쵸. 같은 당만이 아니라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자 국민이 이 정국과 정치권을 견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네. 민주당에 자주적인 의식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이 폐악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용기 있게 발언할 수 있는 68명의 의원들을 우리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 성명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촛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촛불이 내란 청산을 선봉해서 싸우는 민주의 촛불인데 더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자주의 촛불로 더 활활 타올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미국 상점만 모시고 사는 검은머리 미국인들 지금 얼마 전에도 위성락이 튀어나와가지고 헛소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우리 국회에서 가짜 뉴스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무부가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네.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근데 위성락이 국가안보실장인데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항의하거나 못하겠으면 침묵해야죠. 근데 미국한테 양해를 우리가 구했다. 아. 굉장히 비굴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술 더 떠서는 마차도 뭐라고. 같은 놈이구만? 마차도. 마차도 같은 놈이네요. 마차도는 나경원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나경원이었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미국의 뭡니까? 입장에서 해설을 하는 거네요. 네, 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입장에서 사안을 해석하고 그걸 브리핑합니까? 아,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외교안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더 힘차게 전진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네. 공지.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정말 충격적이죠? 네, 정말 충격적인. 최근에 그 광주 북부 경찰서가 국힘당 장동혁이 5.18 민주묘지 참배 왔을 때 시민들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화환 뿌신 사람. 아, 이분이세요? 화환 뜯은 사람이지 뿌신 사람 아니고. 화환 뜯은 사람. 저는 좀 뜯었어요. 얼마나 네. 속이 시원했습니까? 화환을 막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뜯던데. 감히 장동혁이 내란 놈 나이가 어디 여기 영상 있대요, 영상. 아, 영상 있어요? 그럼 영상 한번 보시죠. 그래요. 아, 그런데 이게 좀 그 뜯는 모습이 좀 아, 웃기긴 보십시오. 하더라고요. 네, 자. 지금 참배를 시민들이 가로막고 반대를 했는데 굳이 화환을 들이민 거예요. 진짜 국민들의 입장으로 싸워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구산화 위원장이 계셨다. 네. 근데 왜 국민들이 이 장동혁의 참배를 저렇게 저지를 했냐면 장동혁이 전두환 재판을 하다가 전두환 비호해줄 대로 비호하고 아, 잠깐만요. 뜯는 장면 봐야 됩니다. 네네네. 네. 뜯었어요, 벌써. 지금 이하 뜯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꽃 뜯으러 갑니다. 아, 꽃을 그렇죠. 뜯으러 갑니다. 네네네네. 꽃을 자, 좋았습니다. 꽃을 완전히 박살을 가자.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동혁이라는 작자가 광주에 내란범이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네. 다른 것 때문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전두환을 비호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고 빨갱이라고 북한군이 침투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그런 쓰레기 같은 회고록을 내가지고 재판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 내내 전두환의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제공하고 비호했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란당으로 도망을 가고 재판 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국힘당 가서는 자유한국당이죠. 그 당시에 5.18을 왜곡한 발언을 했던 도태우의 공천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5.18 민주묘지에 왔다는 것 자체가 5월 영령들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막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네. 고발을 당했습니까? 네, 원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 달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언론을 네. 통해서. 그때 저희한테 했던 이야기는 국힘당이 하도 난리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수사하는 했습니다. 척이라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번에 수사 착수가 극우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아예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대한호국단이 뭐 하는 단체인지를 좀 알아봤더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5.18 역사 왜곡을 하고 5월 영령들을 모욕하는 단체예요. 이름부터가. 그래서 장동혁이 왜 5.18 묘역을 갔냐? 장동혁이 가야 할 곳은 5.18 당시에 그걸 진압했던 계엄군들, 어머. 그걸 진압했던 경찰들, 그 사람들이 묻혀 있는 현충원에 찾아가서 참배를 해야지. 여기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그 빨갱이들한테 왜 고개를 숙이냐? 어머. 그 자체가 그런 얘기도 부적절하다. 있어요? 다른 이런 성명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8 앞에서는 눈치만 보고 좌파의 시선에 맞춰서 몸을 낮추는 지도부에게는 역사전쟁, 체제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다. 굉장히 극우적인 단체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성명을 장동혁한테 내는 거예요, 지금? 네, 소개해 주신 게? 네, 장동혁이 거기 왜 갔냐? 엄청 극우적인, 더 극우적인 데구나. 네, 그거지, 그런 그거. 거죠. 진짜 그야말로 그건 거지. 근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매칭이 안 들었는데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저 단체가 어, 저희를 맞았잖아. 고발을 했어요. 장동혁 가지 말라고 해서 막은 사람들이 네, 이분들인데 왜 네. 여기가 고발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을 고발했어야지. 그러니까 장동혁을 고발했어야지. 야, 미치겠네. 근데 아무튼 5.18을 모욕하는 단체를 광주 경찰서가 그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받아줬다는 거. 네, 이건 말이 그래서 안 됩니다.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이 단체가 5.18만 이렇게 모욕하는 게 아니라 내란 청산을 막기 위해서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더라고요. 네. 윤석열 퇴진 집회, 탄핵 집회 참여했던 사람들 고발하고 다니고요. 네.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고발하고요. 네. 민중기 특검 고발하고 검찰 개혁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발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윤 어게인 극우단체인 거예요. 네.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법적 의무가 없거든요. 네. 수사 착수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거 이런 거를 미적미적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네. 그러다가 공익이 이제 없다고
없다고 판단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불송치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 건데 이걸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럼 경찰이 내란 세력에 부안해동하는 것이다. 네. 국힘당의 이중대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반대 서명, 네. 장동혁 참배쇼 저지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명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네, 자, 앞으로 또 열심히 국힘당 해산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네. 많이 다음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저 또 갑니다. 저거 지방선거 앞두고 또 가요. 네. 저희가 말했습니다. 100번 오면 100번 맞고 1000번 좋습니다. 오면 1000번 맞겠다. 아니, 댓글에 역시 국민주권당 최고 이렇게 네.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전투력은 국민주권당이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